광복절 되면 이제 경찰들이 긴장하는 사건이죠. 시민들도 괴롭고요. 네. 도로에 나타나는 오토바이 폭주족 얘기입니다. 영상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뭐 오늘 새벽부터 어제 밤부터 네. 오늘 새벽까지 폭주족이 막 점령했어요. 보시면 뭐 폭죽도 터뜨리고 둥글게 돕니다. 강강수월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차들 어떻게 다니라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 저런 거 보면은 지금 교통경찰관들하고 예. 지역경찰관들이 지금 제일 고생하거든요. 그렇죠. 저런 상황에서요. 예. 아, 저런 거 보면 바로 입에서 욕 나옵니다. KXX. 알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XX까지 해주셔서 네. 다행스럽게는 앞으로는 이제 앞에 그것도 그냥 XXX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방송용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거는 보시면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네 형사님. 네. 저런 이제 행위는요. 네. 그 도로교통법 46조에 의해서 예.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그 운전자들이 줄을 지어서 앞뒤로 줄을 지으거나 천천히 막고 달리는 거잖아요. 지금. 저렇게 이제 난폭 운전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런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요. 네. 교통상의 그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들어봤지만 소리를 키워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소음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시민분들이 밤새 고통을 겪으시니까 소음 수준을 한번 저희가 느껴보게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한 대 소리예요. 네. 이렇게 이 지나가는 이 소리가 지금 이 소리가 이게 막 동시에 그냥 몇십 대가 막 지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주무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선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소음 단속 기준도 지금 바뀐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7월부터 예. 환경부가 단속 기준을 강화를 했는데요. 예. 이제 기존에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네. 105데시벨, 그러니까 네. 105데시벨 하면 잘 모르시겠는데 네. 저런 소음 기준, 저런 소음 불법 개조한 예. 소음기의 그 데시벨이 네. 120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근데 120이면은 여객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기차가 100 정도 데시벨이니까 아. 이게 단속하는 거는 이제 기차보다 조금 더 높은 예. 105 데시벨이고 네. 뭐 모델별로 단속 기준을 좀 다르게 해서 그냥 음식 배달용으로 쓰는 그 중소형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예. 그보다 좀 더 낮은 90에서 95 데시벨 요 정도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 개조하면은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지금 있고요.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불법 개조 소음기는 여객기 소음 수준인데 저기 이제 폭주족들이 불법 개조를 하고 달리면 여객기 몇십 대가 달리는 소음 수준이 이제 밤에 발생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경찰이 자, 뭐 이게 이런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합니다. 집중 단속한다고 예고를 해도 폭주족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온 것이고 시민들이 막 112 신고도 하고 그런 상황이 어제 밤에 펼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신고도 엄청 많았고 예. 이제 단속도 뭐 굉장히 많았는데 예. 그 중에서 신고건을 보면은 충남, 천안, 동남 경찰서에서는 예. 와 무려 200건. 그러니까 그 당일 광복절 당일 새벽까지 이제 폭주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무려 신고가 200건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네. 이 대구 경찰청에서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기존에도 여기서 많이 폭주족들이 다녔으니까 예, 대구에서 예.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주요 집결지 12곳에 뭐 사이카, 뭐 기동대, 교통범죄수사팀 이렇게 네. 주요 인력들을 183명 예. 이렇게 배치를 하고 네. 또 뭐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 등 네. 뭐 73대를 또 네. 배치해서 집중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한 100건 정도 또 적발을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 자, 권재선 양군. 이거 이 폭주족 단속 현장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수사 형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폭주족 현장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저기에 직접 관여되는 부서들이 아까도 예. 이야기했지만 교통경찰, 교통경찰관, 예. 그다음에 지역경찰관들 예. 이분들이 최일선에서 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광복절뿐만 아니라 이제 3.1절에도 이런 경우들이 꽤 발생을 하잖아요. 예. 이게 잡고 보면 네. 왜 그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야기를 좀 전에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 폭주족 전담했던 경찰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 그 당시에 검거됐던 그 폭주족들 입에서 예. 뭐 이렇게 뭐 광복절, 뭐 독립을 위해서 네. 뭐 그런 기분의
현장에서 뭐 이렇게 폭주를 했다는 말은 들어본 예.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광복이랑 폭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런 게 이제 자신들의 이제 삐뚤어진 해방감이라든지 예. 뭐 그런 뭐랄까 일탈 문화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예.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 영상 보면 굉장히 빨리 달리잖아요. 그리고 위협적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단속하는 경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단속하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차량으로 추적하는 경우에 예. 저거는 이륜 차량이다 보니까 예. 그 차도를 달리지 않고 막 지그재그로 막 골목길을 올라가고 인도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추격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또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번호판을 네. 촬영하거나 아니면 주변 CCTV를 그 분석해가지고 예. 이후에 예. 이제 그 추적해가지고 예. 검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잡기도 하지만 네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때는 CCTV라든가 뭐 경찰차의 이제 블랙박스 이런 네네. 것들을 활용해서 추후에도 맞습니다. 이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런 거를 악용하고 저렇게 폭주에 계속 나서는 게 아닐까요? 내가 나를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자기들은 예. 일부 번호판도 없이 번호판도 없이 나오는 경우도 없이 하는 그 폭주족도 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 폭주족들이 활동하는 게 네. SNS라든지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네. 그 폭주족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체증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뭐 글쎄요 옛날 뭐 90년대보다는 폭주 옛날 막 서울에서도 엄청 하고 그랬으니까 네. 그때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처벌이 좀 약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때요? 네, 처벌이? 그렇기도 하고 예. 심지어 예. 작년에 네. 지난해 광복절에 대구에서 작년 광복절에. 네, 지난해 예. 대구에서 이제 이런 폭주족 단속을 해야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검문소를 설치하고 예. 폭주족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때 뭐 A군이라고 지칭을 하자면 예. 이 A군이 그 검문소를 빠르게 통과를 하면서 예. 그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을 치면서 도주했던 사건이 작년에 있었군요. 네, 이게 경찰관이 어쨌든 간에 오토바이에 치여서 넘어졌기 때문에 예. 넘어지고 뭐 그 과정에 다쳤기 때문에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로 예. 적용이 돼서 네. 재판에 넘겨졌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거는 저도 예. 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경찰관 부상이 뭐 다행히도 비교적 예. 경미했고 예. 그리고 이 A군이 네. 미성년자였다. 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를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예,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목숨을 걸고 검문소에서 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냥 경찰을 밀고 지나갔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적게 다쳤다라고 해서 이런 예. 굉장히 예. 경찰 인력에 예.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쳐도 이렇게 뭐 나를 친 사람은 집행유예로 그냥 쉽게 나올 수가 있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사기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좀 더 엄정하게 좀 합당하게 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거를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 경범죄 처벌이 내려져서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자 범죄 사냥꾼이 네. 좀 들으시면서 조금 열을 받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니 어떻게 됩니까? 폭주족 자신들도 예. 그런 구조 변경이라든지 소음기를 떼고 예. 엄청나게 소음을 발생하면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목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소음기만 이렇게 뗀다고 해도 구조 변경만 해도 네. 자동차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런 걸 감수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정말 삐뚤어진 어떤 일탈 문화가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경찰력들이 지금 낭비가 되는 그렇죠. 거죠. 낭비가 예. 되고 있죠. 그러면 실제 우리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네. 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할, 사라져야 할 그런 예.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